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여러분과 다뤄볼 또 다른 주제는 지난 주말 사이에 SNS에서 이렇게 굉장히 논쟁이 됐던 이슈고요. 국감에서도. 맞아요. 국감에서도 보니까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질의를 하고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요. 중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어떤 촛불 시민연대라는 그런 이게 동아리라고 해야 될지 뭔지 단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민단체에 가깝잖아요. 네, 시민단체 같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동아리 같기도 한데 그것을 이제 이끌고 있는 리더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서울시와 또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했다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논란이 됐던 것은 교복이 드레스 코드라고 해서 교복을 꼭 입고 촛불 시위에 참석해라 라는 것이어서 사실 황당하다. 조금 많은 학부모들이 충격을 좀 받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촉불 집회였기 때문에 대통령을 이제 퇴진시키기 위한 그런 촉불 집회에 중고생들이 참여를 해서 참석할 수도 있지.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네. 아직 참정권은 없어도. 그렇죠. 근데 교복을 입고 그렇죠. 중고등학생이라는 걸 반드시 인증하라는 것이 왜이냐, 학부모들로서는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됐는데 이 단체가 사실 여가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 단체라고 하는데 이 단체로 직접 받은 것은 아니다는 거고, 이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 이름으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짐작이 가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 촛불 시민 단체의 예산 안에 여가부와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예산 지원을 한 거는 그 단체에 직접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가 학생이 아니더라. 그렇죠. 그리고 약간 정치적인 인사였더라. 그들을 이끌고 있는 대표는 학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떤 동아리를 만들고 운영을 해오지 않았나. 이념교육 같은 거를 해주면서 아이들의 사상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 동아리? 아니면 교육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어쩌면 활용. 굉장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교복 입고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댓글도 그렇게 달렸어요. 아이들까지 반대하는데 아이들을 욕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교복을 굳이 입고 그 앞에 인증을 시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조금 이제 학부모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말을 거치면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문제가 됐던 어떤 한 선생님이 아예 학생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이런 촛불 집회에 가도록 굉장히 자세한 공지사항을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있었던 집회를 지방에서 이제 참석비를 내가면서 같이 이렇게 가도록 교통편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가도록 하는 이런 것이 정말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렇죠. 지금 연변이 말한 것처럼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이제 청소년들도 다 판단을 할 수 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것을 정치적인 견해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아이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뒤에서 교사라든지 어떤 또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굉장히 오히려 청소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학부모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감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 이제 그 문제보다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가부나 서울시의 예산이 지원됐다. 그렇죠. 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여가부 폐지의 입장을 냈던 중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이런 내용이 사실 관여가 돼 있어서 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은 사실은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정부와 또 뭐 때로는 국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시민들이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일종의 거버넌스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간과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협치라고 하는데 반관 반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그 위원회에 시민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을 뽑지만 대의민주제로 이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직접 모셔가지고 그 의견을 듣고 그걸 통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이런 형태의 행정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정치를 거버넌스 정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관과 민이 협치를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관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어떤 행정과 이런 것들에는 사실은 굉장히 국가라는 게 큰 단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틈이 생겨요. 그래서 민생에 어떤 꼼꼼하게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 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같이 메꾸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거버넌스의 참된 의미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대해서 시민단체를 만들고 그 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이제 형성해 나가면서 그 시민단체를 대표한 위원이 나가서 그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의 이제 거버넌스가 원칙적인 형태의 애초에 미국식 거버넌스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위원회 정치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왜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본질을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문제도 약간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위원들을 통해서 이 위원들이 속한 시민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하고 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또 이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알기 위해서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우회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예전에 정부와 그 기업이 뭐 이제 유착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반대로 지금은 시민단체와 정부가 유착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보조금을 통해서 오히려 시민단체가 크고 시민단체가 작은 시민단체였는데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돈이 있으니까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크는 이런 형태의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정부의 입김이 위원회로 들어가고 위원회 입김이 다시 정부로 들어가는 돌고 돌아. 그래서 이런 서로의 뜻이 맞아야만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의견이 다시 또 시민단체에 가서 또 재구성되는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여가부? 네, 그렇죠.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여가부가 그동안 시민단체들을 지원한 그 내역들을 보면 민간 단체들,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정부를 압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여가부에서 전폭적으로 시민단체들을 많이 지원을 해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위원들로 들어가 있는 시민단체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특유의 가족 업무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업들이 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거버넌스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게 여가부였는데 이번 현상에서도 여가부에서 지원한 예산이 어떤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느냐 흘러가서 결국 정권을 반대하는 청소년 단체로 흘러갔다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도 당연히 이렇게 제기가 되는데 저는 사실은 부모로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런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단체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그 정체성을 파악을 하고 이게 정말 이런 것들을 하는 데까지 정부가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 뉴스 보면서 거버넌스가
초등학생한테 왜 예산을 지원하지? 이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이게 동아리 활동은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 활동의 일환이란 말이죠. 완전한 성인이 그렇죠. 되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 일원으로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까지는 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것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형태보다는 아직 교육단체, 교육 동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예산이 지원될 수는 있어도 여가부에서 그렇죠. 중고등학생 시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그 자체로 의문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감에서도 이런 부분을 주로 문제 삼은 거죠. 여가부와 이 촛불 시민단체가 결국은 이렇게 돌아 연결되는 지점이 어쩌면 그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좀 한번 지적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가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그 위원회에 사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고르게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굉장히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위원회가 균형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 균형을 잃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는 그런 이런 점도 있어요. 사건이었어요. 위원회의 경우에는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결국 행정청의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행정기관이 직접 결정하기에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직접 결정한 게 아니죠. 시장이 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발표만 했을 뿐입니다. 이 행위를 누가 했다고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나와요. 이게 그러면 시민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 시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보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사실 중고생 촛불 시민연대라는 단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주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우리가 방송 나가기 전까지도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저희는 여가부에 지원된 예산과 또 거버넌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조금 다소 어려운 주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거버넌스라는 말을 저도 이해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이 사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또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 권리와 의무를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어려운 것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뭐 저 사람들이 알아서 정부에서 알아서 할 것 같은데 내가 내 세금이 지금 저기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금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공부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내 권리를 지키는 그런 시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